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동수입니다. 오늘은 취득세 과세 표준부터 여러분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는 318쪽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취득세 과표는요, 과세 표준은 세법 규정에 의해서 세금을 산출하는데 어떤 기본, 기초가 되는 금액이 과세 표준인데요. 원칙은 뭐냐? 원칙이 있고 외배 규정이 있는데요. 원칙은 취득자의 신고가액입니다. 취득자의 신고가액. 네가 알아서 신고해라. 취득자의 신고가액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 여러분 교재 보시면 일반적인 경우 나왔죠. 연부 취득일 때는요, 매회 지급되는 연부 금액이 되겠습니다. 연부 취득이라는 것은 물건을 사고 1년에 한 번씩 결제하는 조건으로 취득하는 것이 연부 취득인데요. 연부 취득 시에는 1년에 한 번씩 매회 지급되는 사실상 연부 금액이 되겠습니다. 거기 나왔죠? 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연부 금액이다. 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연부 금액이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취득 금액에 포함되는 계약 보증금 있죠? 우리가 계약할 때 보증금 주는 것도 취득가액에 포함시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원칙은 이제 취득자의 신고가액인데, 주택법 규정에 의해서 주택거래 신고지역에서는요, 역시 신고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신고가액이 과세관청이 정해놓은 시가 표준액에 미달할 때는 시가 표준액으로 합니다. 자, 외외 규정은 시가 표준액입니다. 시가 표준액이 있고요. 또 사실상 취득가액이 있습니다. 이 시가 표준액이라는 것은 과세관청이 정해놓은 금액을 시가 표준액이라고 합니다. 어느 때 시가 표준액으로 하느냐? 거기 나왔죠. 신고하지 않았다. 미신고. 취득자가 신고를 하지 않았어요. 미신고. 두 번째는 시가 표준액에 미달하게 신고했다. 과세관청이 정해놓은 시가 표준액에 미달하게 신고했다. 이런 경우입니다. 또 신고가액에 표시가 없었다. 미표시죠. 미표시. 자, 미신고, 미달신고, 미표시. 쓰림이네요. 신고하지 않았다. 미신고. 신고했는데 시가 표준액에 미달하게 신고했다. 그 다음에 신고는 하였으나 신고가액에 표시가 없었다. 미표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느 경우에 시가 표준액이냐? 무상승계 취득시입니다. 무상으로 승계 취득했다. 상속이라든가 증여 이런 것들은 무상승계 취득이 되겠죠. 상속, 증여 이런 것들, 기부 등 거기 6번째 무상승계 취득시 때는 과세관청이 정해놓은 시가 표준액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 보시니까 우선 사실상의 취득가격은 있다 하기로 하고요. 우선 시가 표준액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시가 표준액. 1번 토지 및 건물의 과표. 토지 및 건물의 시가 표준액은 뭐냐?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공시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토지 같은 것은 개별 공시지가가 되겠죠. 개별 공시지가. 주택 같은 것은 개별 주택 가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공동주택 가격. 공동주택 같은 것은 아파트라든가 연립주택, 다세대 이런 것들은 공동주택은 공동주택 가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시면 여섯째 줄 보니까 공동주택 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할 때는 그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준이죠. 그 아파트가 어느 지역에 있느냐, 지역별. 1단지에 있느냐, 2단지에 있느냐, 단지별.
또 평수에 따라서 달라지죠. 면적별, 몇 층이냐, 층별, 그리고 남향이냐, 북향이냐, 한강이 보이느냐, 조망권이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 특성별, 그리고 거래가격 등을 참작해서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그러니까 토지와 주택의 과표는, 토지는 개별 공시지가, 주택은 개별 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시가표준액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토지와 주택 이외의 과세표준입니다. 토지와 주택 이외의 시가표준액은 토지 및 주택 외의 건축물이라든가 선박, 항공기 이런 것들은 거래가격이 얼마냐, 또 수입했다면 수입가격이 얼마냐, 언제 신축했느냐, 배를 언제 건조했느냐, 제조가격이 얼마냐, 이런 것들을 고려하여 종류, 구조, 용도, 경과년수 등을 특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고시한 가격이 된다. 그러니까 시가표준액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과세관청이 정해놓은 금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세 번째,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나와 있죠.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은요, 건물이 이 구조가 뭐냐, 사용 용도가 뭐냐,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 또 경과년수별 잔존가치, 이렇게 이런 것들을 참조해서 건물의 규모, 형태, 특수한 부대 설비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을 고려하여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을 산정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사실상 취득가격이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말 그대로 사실상 취득가격입니다. 거기 박스에 나왔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의 조합으로부터 취득. 국가 5개가 나왔는데 1번 국에다 동그라미 주세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조합으로부터 취득. 외국으로부터 수입에 의한 취득. 동그라미. 외국으로부터 수입에 의한 취득. 세 번째는 판결문입니다. 판결문 및 법인장부에 의하여 입증되는 취득. 여기서 판결문은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 의한 판결문입니다. 판결문, 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취득. 그리고 여러분,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서 취득하는 거, 공매죠, 공매. 공매 방법에 의한 취득. 여기에는 경매도 포함됩니다. 공매는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세금 못 내면 국가가 재산을 압류해서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서 공매 처분하고요. 경매는 채권자가 법원에다가 민사집행법에 의해서 경매를 신청해서 취득하는 경우가 되겠죠. 그리고 다섯 번째,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여 검증이 이루어지는 취득입니다. 우리가 개인 간에 거래하게 되면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가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죠. 신고를 하게 되면 신고서를 제출하여 검증이 이루어지는 취득은 항상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과표가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취득가격입니다. 법인이 아닌 자는 누굴까요? 개인이 되겠죠.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경우로서 취득가격 중 법인장부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가 100분의 90을 넘는 가격이 법인장부에 따라서 입증되는 경우는 그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시가표준액이라든가 사실상 취득가격에도 불구하고 취득가격을 과표로 하겠다. 그러니까 우리 개인은 장부가 없잖아요. 법인이 아닌 자니까 개인은 장부가 없는데 그 개인이 건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을 했는데 법인장부에 의하여 입증되는 금액이 100분의 90을 넘는 금액이 법인장부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는
시가 표준액에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가격에도 불구하고 그 취득가격을 과표로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취득가격의 범위가 나오죠. 어떤 것들은 취득가액에 포함시켜야 되고요. 어느 것들은 취득가액에서 배제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경우는 어떤 것이 있을까? 여러분 취득가격은 거래 상대방, 여러분 321쪽 보세요.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 비용과 간접 비용 합계액으로 하는데요. 다만 세 줄 나왔죠.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는 경우는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할인받은 금액으로 하면 틀립니다.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내가 아파트를 1억에 분양을 받았는데요. 그 분양대금을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일시불로 지급하게 되면 할인을 받잖아요. 그때 할인된 금액 500만 원을 할인받고 9,500만 원을 취득했다면 그 할인된 금액 9,500만 원이 과표가 되겠습니다. 할인받은 경우에는 할인된 금액이 된다. 그러면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건 어떤 것들이 있는가?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여러분 우리가 건물을 신축하게 되면 재료비도 들어가고 노무비도 들어가고 기타 경비가 들어가는데요. 자금이 부족하게 되면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차입하게 되죠. 차입하게 되면 매월 이자가 나가잖아요. 그 이자는 차입한 날로부터 원금을 상환할 때까지 이자가 나가는데 건설자금이자라는 것은 자금을 차입해서 건물이 완공될 때까지 들어가는 이자를 건설자금이자라고 합니다. 다시요. 자금을 차입하는 날로부터 건물이 완공될 때까지 들어가는 이자가 건설자금이자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할부이자와 연체이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현금으로 주지 않고 월부로 사게 되면 할부이자가 붙고요. 또 제날짜에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면 연체이자가 붙는데요. 이러한 할부이자를 지급하고 연체이자를 지급했을 때는 법인은 장부가 있나요? 그렇죠. 법인일 때는 장부가 있기 때문에 할부이자, 연체이자도 취득가액에 포함시킵니다. 그러나 개인은 장부가 없기 때문에 개인은 할부이자, 연체이자를 지급하게 되면 취득가액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불포함이 되겠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할부이자 거기 나왔죠. 할부이자 또는 연체이자는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그러니까 법인이 아닌 자는 개인이잖아요. 개인은 제외한다는 건 뭐 한다? 불포함시킨다라는 겁니다. 다시요. 할부이자와 연체이자 법인은 취득가액에 포함시키고 개인은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세 번째, 농지법에 의해서 농지를 전답과수원을 농지 이외의 것으로 사용하는 것을 농지 전용이라고 하는데요. 이때 농지를 전용하게 되면 농지 보존 부담금 개별 공시지가의 100분의 30을 부담하게 되는데 농지 보존 부담금도 취득가액에 포함시킵니다. 또 산지관리법에 의해서 산지 전용이 있습니다. 임야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되면 산지를 전용하게 되는데 산지를 전용하게 되면 대체, 산림, 자원 조성비를 내게 되는데 이러한 농지 부담금과 대체, 산림, 자원 조성비도 취득원가에 포함시킵니다. 네 번째,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는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와 수수료도 포함시킵니다. 다섯 번째,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의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그러니까 매수인이 매도인의 채무를 인수하는 것이지요. 포함시킵니다. 또 국민주택채권을 사게 되면 할인받게 되잖아요. 제1종 국민주택채권을 사게 되는데 매각차손도 포함시킵니다.
이러한 것들은 취득원가에 포함시키는 거고요. 두 번째, 취득가격에 배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취득가격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 취득하는 건물의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 선전비 불포함시킵니다. 또 전기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전기, 가스, 열을 이용하는 자가 부담하는 부담비용 불포함시킵니다. 이주비, 토지 외에 있는 지작물, 보상금 등 비용도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특별히 건물을 취득할 때 들어가는 10% 부가가치세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시험에 나왔죠? 광고 선전비, 부가가치세는 취득가액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겨서 다섯 번째, 간주취득에 의한 과세표준입니다. 간주취득. 취득의제라고 하죠. 간주취득에 의한 과세표준. 우리가 토지를 지목 변경하는 경우 있잖아요. 지목 변경으로 인해서 가격이 증가되는 것도 증가분만큼 취득으로 의제해서 증가분만큼이 과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목 변경할 때요, 개인의 경우는 지목 변경 전 시가표준액과 지목 변경 후 시가표준액과의 차액이 과표가 됩니다. 개인의 경우는 지목 변경 전 시가표준액과 지목 변경 후 시가표준액과의 차액이 과표가 되고요. 법인의 경우는 뭐냐? 지목 변경을 위해서 장부상 소요된 비용입니다. 장부상 소요된 비용이 과표가 되겠습니다. 법인의 경우는 지목 변경으로 장부상 소요된 비용이 과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건축물 건축 또는 개수한 경우. 여러분, 건물 건축하게 되면 개수로 인해서 증가한 금액이 되겠죠. 거기 건축물 건축, 개수 또는 선박과 차량과 기계 장비의 종류 변경, 또 토지의 지목 변경으로 인해서 증가한 가액이 과표가 된다. 증가한 가액. 거기 나왔죠? 증가한 가액을 과표로 한다. 그런데 이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게 되면 과세관청이 정해놓은 시가표준액이 과표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과점주주의 과표입니다. 법인 설립 시에 발행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했다. 이거는 법인 설립 시에 과점주주는 취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최초로 과점주주가 되었다. 최초로 과점주주가 되었습니다. 만약에 40% 주식을 가진 사람이 추가로 15%를 사가지고 50%를 초과하게 되면 최초의 과점주주가 되겠습니다. 최초의 과점주주. 과세가 되겠죠? 또 이미 과점주주입니다. 과점주주가 된 주주가 또 주식을 취득했습니다. 55% 주식을 가진 사람이 또 5%를 추가로 샀습니다. 그러면 증가분만큼이 과세가 되겠습니다. 증가분만큼 과세가 된다. 재차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입니다. 자, 마지막 재차 과점주주입니다. 제가 52%를 가지고 있을 때는 과점주주였죠. 그런데 10%를 처분했습니다. 처분해서 42%가 되었죠.
그럼 과점주주가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다시 주식을 15%를 취득해 가지고 57%가 되었습니다. 자, 과점주주였다가 과점주주가 아니었다가 다시 과점주주가 되면, 재차 과점주주가 되면 증가분만큼 과세합니다. 여기 15%가 아니라 최초의 과점주주였던 사람이 아니었다가 다시 과점주주가 되면 최초의 과점주주였던 그 증가분만큼이 과세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시간에는 과점주주의 과표까지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취득세의 세율을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취득세 과세 표준을 살펴봤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원칙은 취득자의 신고가액이다. 외외 규정이 있습니다. 시가 표준액인데 신고하지 않았다. 미신고, 미달신고, 신고를 했는데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었다. 미표시, 미신고, 미달신고, 미표시. 또 증여, 기부 등은 시가 표준액이 되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항상 사실상 취득가격이 되는 경우 있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조합으로부터 취득, 외국으로부터 수입에 의한 취득, 판결문이라든가 법인장부에 의하여 입증되는 취득, 공매 방법에 의한 취득,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여 검증이 이루어지는 취득은 항상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되겠고요. 취득가액에 포함시키는 경우가 있고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포함되지 않는 경우 특별히 광고 선전비, 부가가치세는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이주비도 포함시키지 않고요. 지작물 보상금도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핵심 내용이 되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취득세의 세율부터 학습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